정규리그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14라운드 1경기 SK애트린과 킥스의 경기입니다.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 흑의 실리가 우선 차지해둔 실리는 많은데 백이 중앙 쪽 가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상변 쪽부터 흘러나온 두터움이 네. 뭔가 집이 나도 크게 날 것 같은 느낌이고요. 흑은 마지막으로 여기를 두면서 같이 키워보자. 네. 백이 나면 흑도 난다라는 입장입니다. 백은 같이 집이 나면 다른 곳에 실리는 흑이 많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강하게 깨고 나서 네, 이런 식으로 깨고 흑이 물러설 때 그때 키우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흑이 이 정도 선으로 집이 난다면 한 60집 정도거든요. 네, 지금 반발을 했죠. 네. 그런데 만약에 백이 다 그때 이제 이쪽을 키워가면 네. 여기만 한 30집 이상이 나요. 그리고 40집, 도처에 뭐 끊어 잡는 끝내기, 뭐 가능성 등등 해서 네. 그건 흑도 자신이 없다고 본 겁니다. 지금 여기 두는 수는 어찌 보면 흑이 이봐도 그냥 쉽게 두어서는 만만치 않다. 백의 두터움을 최소화시키고 여기 집을 내주면 안 된다라는 네. 백홍석 선수의 일종의 버팀수인데 사실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이 수가 당장 선수는 아니고 여길 두더라도 지금 살려야 되는데 이쪽 연결고리가 확실치가 않거든요. 이바둑은 지금 중앙 쪽이 확실한 승부처가 될 것 같고요. 백의 입장에선 그런 약점들을 좀 노려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자리는 우선 급소입니다. 네. 두지 않더라도 당장 이 석점이 잡히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눌러가는 자세가 나오는 순간 흑도 다음에 막는 수 선수, 단수 선수이기 때문에 탄력을 네. 많이 받고요. 좌하의 경우에는 백이 팩감이 많다면 보통은 저쳐 이어서 끝내기로 정리를 하지만 팩감이 많다면 2패를 버텨서 이제 4를 걸어갈 수가 있고 흑이 물러난다면 그만큼 집으로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좌하 같은 경우는 보통 형세 판단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팩감이 많으면 그냥 당한다고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백이 팩감이 많은 바둑이면 그리고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최대한으로 버팁니다. 여기는 다음에 막아도 백이 연결은 되지만 연결되는 사이에 흑도 탄력을 갖추고 뭐 백이 다른 쪽의 약점을 노려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받아라. 네. 받으면 그때 어딘가를 지키면 백 모양이 커지는 것을 우선 먼저 제한시켰죠. 지금 최강은 네, 뭐 이것저것 안 따지고 끊어가서 여기서 이제 승부를 보자라고 하는 것이 최강수인데요. 네. 우선 일단은 받아줍니다. 받았고요.
팽팽하네요. AI의 그래프도 중앙이 우선 지금 승부처라는 것은 이제 뭐 그래프나 수치를 따지지 않고 중앙이 승부처라는 것은 딱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네.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지금은 확실히 이 바둑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흙이 모양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은 여기 끊어졌을 때 아직도 그 수가 있군요. 네, 이렇게는 못 두고요. 네. 이렇게 두어도 이것은 차단이 되는 형태입니다. 조금 악수 또는 뭐 부끄럽지만 이제 네. 스스로 이렇게 치받는 수가 가장 안전하긴 한데요. 양쪽이 해결이 되되는데요. 네, 가장 실전적인 수이긴 한데 네. 왠지 이 수는 이제 좀 꺼려지거든요. 뭔가 보여도 잘 안 두게 되는 수. 뭔가 스스로 두점머리를 네. 얻어맞는 수라서. 좀 쑥스럽긴 네. 하죠. 자, 그냥 지켰습니다. 이제 네. 자존심이죠. 이것은 여기를 둘 수는 없고 네. 그렇다고 또 안쪽으로 이 흙집을 지키기도 그렇고 버틴 수입니다. 지금은 아까처럼 붙이는 수는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끊어가면서 이도를 가죠. 여기가 이곳에서의 공방이 바로 승부와 직결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백도 여기서 집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흙을 그냥 놓아주면 나머지 만들어져 있는 집으로는 흙이 앞서거든요. 네. 백공석 선수와 박상진 선수 닮은 점도 또 다른 점도 있는데 두 선수 모두 이 대국시에 동작이 많아요. 동작이 크고 많습니다. 뭔가 감정이 그대로 표정이나 몸에 드러나는 스타일입니다. 박상진 선수도 그렇군요. 네. 표정만 따지자면 백홍석 네, 선수가 표정. 프로 기사 중에 가장 많을 것 네, 같은데요. 표정은 백공석 선수의 우세. 네. 동작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승부욕이 그대로 드러나는 스타일입니다. 네. 네. 백공석 선수도 뭐 그대로 이제 바둑 승부욕이 그대로 표정에 드러나는 스타일이고 박상진 선수도 승부욕은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를 뒀어요. 그리고 붙여갔습니다. 흙은 이렇게 끊는 것은 선수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네. 치받고 통째로 끊어서 변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외줄타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두 점은 요석이기 때문에 백이 이쪽으로 지켜서 돌아가면 단수치고 이렇게 둬야 되나요? 뭔가 상당히 모양은 엷은데 네. 우선 이 두 점만 가두고 이렇게 통째로 끊기는 일만 없으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양이 좀 그렇긴 해도요. 네. 그냥 치받는 교환했으면 확실했는데요. 아까 애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안전한 수였을 겁니다. 그리고 백의 입장에서는 그게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뭐 자존심이죠. 프로의 자존심으로 차마 스스로 네. 머리를 얻어맞는 수는 두기 싫었던 거고 이해는 됩니다. 아마 박상진 선수 입장에서 여기 오는 게 가장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랬군요. 이렇게 되면 바꿔치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아까와 같이 네. 이렇게 지켰을 때 통째로 끊는 것은 백도 수상전은 자신이 없거든요. 네. 이 두 점과 이 위쪽과 수상전은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끊으면 이제 서로가 집을 내고 바꿔치기의 형태가 됩니다. 이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면 백도 들어간 폭이 꽤 되는데요. 흙도 여기가 최대한으로 났어요. 네. 그리고 흙은 여기 단수 치는 게 이제 자랑거리로 남아있죠. 여기 아직 백집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두 선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관전을 하면 또 하나의 재미거리가 되겠네요. 네. 이 동작과 표정이 풍부한 선수들이라서요. 네. 두 선수가 약속이나 한 듯이. 이 표정으로 형세 알아맞추기, 뭐 동작으로 형세 맞추기 이거 네. 하면 못 맞추고 두 선수 모두 동작이 많아서 백홍석 선수는 정말 표정이 다양하죠.
이 박상진 선수는 입단하고서부터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크게 성적을 낼 만한 이제 신인이고 2015년에 이 선수가 입단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이 선수는 재능이 있다. 네. 앞으로 잘할 것이다라는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한 지금 3년 지났는데 이제 바둑 리그에 첫 선을 보였고 이제부터가 기대되는 선수고요. 사실 기대에 비해서는 한 2, 3년 동안 큰 무대에서 보여준 것이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내년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잠재력이 있는 선수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서 흑은 잘 받아야 돼요. 네. 단수 치는 것은 여기다 수칠 때 대책이 없습니다. 따내는 것은 단수로 바로 네. 걸리고요. 큰일 나요. 단수 치고 이쪽으로 있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단수 미는 수가 선수가 되면 바로 네. 늘었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있거나 여기를 두거나 해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아까 백이 네. 이쪽으로 끊으면은 바꿔치기인데 지금 뭔가 수를 내려가고 싶기도 하거든요. 미는 수는 선수예요. 여기 있는 수가 듣고 있기 때문에 선수고 네, 이쪽으로 봤나요? 뭔가 여기 수가 있다면 내고 싶은데 막상 그물이 촘촘해서 네. 좀 좁은 당장- 느낌도 드는데요. 네, 당장 네. 축장문이 안 된다면 이건 백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면 바꿔치기밖에 없나요? 거의 이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경계선 그어지고 네.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별다른 수가 없다면 그쪽이 정수고요. 이제 계산 바둑이 된 거네요. 네. 얼핏 했을 때는 상당히 접근해 있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지금 네. 쉽게 정리한다면 이렇게 되고 하나, 큰 곳이 지금 꽤 많아요. 여기 끊어잡는 것도 크고 지금 이쪽으로 두는 것도 큽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낫다고 봤네. 거기 보니까 그래프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저도 이 수는 왜 이렇게 뒀을까요? 밀고 나서 네. 여기까지 밀어서 받게 만들면 선수거든요. 그것보다 좁혔는데요. 뭔가 싫었던 게 있었다는 얘기인데 우선 이거는 선수를 흑에게 내줬어요. 네. 왜 이렇게 뒀을까요? 지금 선수로 가고 싶은 곳은요? 여기도 엄청나게 크고요. 네. 여기 있는 수만 해도 엄청나게 큽니다. 아까 밀고 흑이 뭐 2단저 치는 수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두면 흑도 응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러고 백이 선수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셋, 뭐 이런 거 다 해보고 이렇게 두면 이제 백이 다시 선수를 잡게 되거든요. 사실 붙인 수도 그냥 냉정하게 손 빼고 큰 곳을 가는 게 나았을 것 같고요. 이거는 흑이 선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박상진 선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두죠. 이거는 다시 백이 선수를 잡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밀어서 두는 것보다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선수는 다시 백이 잡게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여기 끊어 잡는 게 안팎으로 엄청나게 크거든요. 더군다나 흙이 두면 백이 손 빼면 거의 다음에 끊어 잡는 게 선수예요. 네. 여기 약점이 있어서 받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아니면 하변과 좌변 끊는 수를 맛보기로 볼 수는 없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백이 둔다면 네. 다음 또 끊어 잡는 수도 커서요. 그리고 백이 두면 거의 좌하기도 굴복시킬 수가 있고 여기는 지금 중앙 쪽 결정지는 것보다는 빨리 서로 여기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하의 경우에는 여길 하나 기회를 봐서 먼저 끊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나중에 넘어가는 끝내기가 남죠. 네. 이렇게 넘어가는 끝내기가 남고 뭐 이쪽이나 이렇게 받으면 우변 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는 수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우변 쪽으로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잘 봐서 네. 이렇게까지는 백이 교환을 시키고 득을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가 있고요. 흙이 붙인 건 확실히 실수 같아요. 여기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지금은 느는 수가 절대 선수라서 다음 끊어 잡는 수도 또 절대 선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집인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지금 중앙 둔 거는 그렇군요. 실수예요. 네. 백도 실수를 했고 흙도 덩달아서 지금 하변을 두지 않고 실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 백에게 하변 쪽 손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있느냐 따내냐인데 지금은 따내는 게 정수고요. 어차피 젖히고 느는 수는 흙의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잇는 것은 나중에 뭐 이런 곳에 돌이 가 있을 때 셋, 넷, 더 맛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일곱, 여덟, 아홉. 중앙을 두다 말고 갔네요. 네. 연장책인 것인지 네. 부분적으로는 물론 따내는 것도 한 15집짜리 끝내기이긴 한데 여기가 더 커요. 여기를 두고 선수로 네. 끊어 잡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면 이쪽이 더 큽니다. 두 선수는 맛보기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혹시 다섯, 진짜 이런 걸 보나요? 여덟, 아홉. 아, 그냥 그쪽으로 가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크다고 본 것은 근데 이어놓지는 않았네요. 지금 획이 좌변 잡으면 아, 근데 네. 네. 여기가 맛이 엄청나게 나쁘네요. 끊어 잡는 수가 선수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의 뭔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가보고 이어야 되고요. 나가면 네. 지금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어야 되죠. 있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밀면 하나, 그냥 외길이죠. 막으면 수가 납니다. 큰 수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선수로 그냥 당한 거네요. 좌변 둘 수가 없었군요. 네. 기민하게 박상진 선수가 끊어 잡는 수 선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고 뭐 있더라도 결국은 이런 진행이 되겠고요. 네. 지금 변수는 과연 혹시라도 따내는 쪽으로 흑백이 선택을 하느냐
따내는 게 엄청나게 큰 것이요. 끊는 것도 당장 눈에 보이는 실리로 엄청 크지만 여기가요. 붙이면 이 넉점이 걸려 있어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럼 우변이 갑자기 여기 눈밭이 생기죠. 다 들어가네요. 이게 지금 셋, 박상진 선수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 갑니다. 중앙 선택은 확실히 좀, 이건 이상하죠. 네, 이거는 네. 백공석 선수가 이렇게 받아줄 거였으면 애초에 건드리지 않은 것보다도 네. 못했습니다. 따냈을 때 여기를 지금 받아야 되는 그림이었다면. 네. 14라운드 1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SK앤크린과 킥스의 경기입니다. 14라운드 1경기. 현재 킥스가 2대0으로 앞서가는 상황인데요. 네, 백이 이었고 네. 따냈고 이곳은 하나 젖혀두고 늘었습니다. 백이 팩감이 많다면 여기까지 굴복을 시키고 싶은데 네. 안 됐을까요? 팩감 많으면은 이렇게 굴복시킬 수 있으면은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백에 걸리기 때문에. 반대로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깝긴 하지만 이거 하나 끊어놓고 손 빼도 손해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패를 네. 못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백이 나중에 깔끔하게 따내고 정리가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집으로는 이게 넷, 이 굴복 당하는 것보다는 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여기는 김민학이 하나 끊어둔 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끝내기 맛을 남겨둔 거고요. 네. 다가온 수도 크죠. 다음에 치중 가서 굴복시키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받아두나요? 받아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치받아서 선수를 잡고 빨리 다른 곳을 갈 수도 있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명히 어느 한쪽은 바둑이 괜찮을 텐데 왜 두 선수 모두 불리하다는 표정이죠. 미세한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박상진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재능을 주목받았던 시점에서부터도요. 바둑 스타일이 상당히 독특하거든요. 감각이 독특하고 발상이 다른 뭐 누구와도 닮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의 독창적인 바둑을 두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었고 그렇군요. 그거는 장점이라고 상당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또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이제 재능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고 네. 지금도 그 본인만의 독특한 바둑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아마 네. 정상권으로 발돋움하면 아마 좀 상당히 이 바둑 팬 여러분들께도 좀
인기 있는 뭔가 네. 더 사랑받을 만한 스타일이에요. 독특한 바둑이라면 뭐 예를 들면 한승주 선수 같은.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아. 네. 두 선수 모두 좀 톡톡 튀는 네. 바둑, 그리고 자신만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구회를 하거나 뭐 이제 당시에도 어렸을 때도 자신의 의견을 과감하게 네. 누구 앞에서든 내놓으면서 그런 당당한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었고요. 그렇군요. 그 사이에는 정말 이 독특한 바둑이 정말 희소 가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단수 치니까 이었는데 사실 백의 입장에서 지금 이 박상진 선수가 약간 괜찮다고 보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네. 패를 할 수도 있어서요. 여기 버틴다면. 백도 패를 졌을 때 엄청난 부담이긴 하지만 네. 흑도 패를 지면 당장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이 패를 굴복시킨 다음에 이어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패를 버티면서 다른 끝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그냥 이었거든요. 그냥 별 망설임 없이. 괜찮다고 보고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 독특한 바둑의 예를 목진석 구단을 들었어야 되네요. 아니요. 자, 이제는 남아있는 큰 자리들 일단 우변 처리를 하고요. 지금 재개가로는 네. 엄청나게 미세한데요.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여기 끊어 잡고요. 백이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끊어 잡는 걸로 계산하면 네. 이 개가는 상당히 미세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변은 꼭 끊어둬야 되는 건가요? 아니 뭐 굳이 끊어두진 않아도 되는데 뭐 혹시 나중에 백이 붙여왔을 경우를 생각하면요. 네. 지금은 둘 수 있는 수가 늘거나 있거나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를 끊어두었을 때는 붙일 때 먼저 단수를 치고 호구를 쳐서 반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끊어두어서 손해될 건 없습니다. 네. 아니면 그냥 젖혀두어도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끊어두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역시 여기 패를 굴복당하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좌하기 쪽을 끊어 잡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박상진 선수가 시기를 잘 봐서 이 패를 확실히 굴복시킬 수 있었을 텐데 네. 왜 아꼈는지.
팩감만 많다면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백도 패를 졌을 때는 이 전체 대마가 뭔가 걸릴 수가 있어서 네. 망설였던 것 같은데, 네, 여기 끊어잡아서 일단 백이 굴복시킬 수 있는 건 없어졌죠. 그리고 이 교환만으로도 이득이고 따내는 것도 자체로 엄청 큽니다. 백이 왜 안 해뒀을까요? 팩감은 여기도 자체 팩감이 꽤 있었고, 뭐 이런 곳에도 팩감은 찾으면은 당연히 굴복시킬 수 있었고, 굴복시킬 수 있으면 당연히 해놨어야 되는데 이 역끝내기는 엄청나게 큽니다. 좀 이러고도 미세하다고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를 두고 잡으면. 문제는 네, 해둘 수 있으면 당연히 해두어야 되는 백의 권리에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이제 남은 큰 자리들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여기 아까 네. 이영구 선수와 김지석 선수 바둑에서도 좌상기 쪽에 비슷한 모양이 나왔지만 백이 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역끝내기로 꽤 크고요. 네. 지금은 뭐 이쪽 찌르는 수, 그리고 여기 한 칸 뛰어서 교환해 두는 것도 큽니다. 마지막 그쪽 찌른 수는 찌른 바에는 계속 두어야 됩니다. 찔러 두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손 빼면 백이 젖혀서 패로 버티는 수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뒀는데 이 수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제는 여기 한 칸 뛰어둘 수도 있고 그냥 여기 두는 게 자체로 딱 6집, 네 최소 6집짜리 끝내기거든요. 그리고 뭐 백이 이쪽을 넓히나요? 지금은 흙이 좀 남는 것 같네요. 네, 네. 여기를 두고 그냥 끝내기가 많이 남지가 않았는데 네. 흙집이 80집 가까이 납니다.
그렇다면 뭐 백의 패를 피한 부분들은 다 했어야 되는 뭔가 거네요. 형세 판단에 오판이 있었던지 네. 상변도 그렇고 좌하에서도 그렇고요. 네, 뭔가 여기도 패로 버틸 수 있었는데 안 버텼고 네. 좌하도 패로 굴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하고 흑에게 역으로 당했거든요. 네, 지금은 여기 젖히는 것이 좋은 끝내기입니다. 백이 반대로 찌르고 젖히는 게 꽤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 흑이 한 집밖 여기 한 집밖에 안 나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면 여기 한 집밖에 안 나는데 흑이 젖히면서 백이 만약에 막아주더라도 아까 모양에서 세 집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젖혀서 다음에 백이 다른 곳을 두면 바로 넘어서 또 집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적지는 끝내기 정확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단수는 쳐줄 수도 있겠고 여기가 네 집이 넘기 때문에 여기 두고 이렇게 되고 이제 장 끝내기밖에 안 남았네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만큼도 큰 차이는 아닌데 미세 한 집 반? 네. 한 집 반 정도 흙이 남기나요? 그러니까 박상진 선수도 뭔가 끝내기 접어드는 하나, 부- 둘, 상황에서는 안 나쁘다고 본 것 같아요. 여섯. 여기 이은수나 아니면은 이쪽 패를 하지 않았던 수들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큰 차이가 아니고 좀 미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산에 약간 어, 사고가 있었다. 뭐 더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묘한 차이들이 좀 생겼겠네요. 나쁘지 않은 줄 알고 쉽게 두었는데 네. 계산 역끝내기 당하고 보니까 약간 져 있더라라는 스토리인데 이렇게 지면 좀 허무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정확한 끝내기를 했어도 흙이 약간이나마 남기는 한데 여기가 더 커요. 여기는 정확하게 4집짜리 끝내기고요. 여기는 흙이 잡은 것만 석집에 또 깨지는 4집 이상의 끝내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은 네. 여기서 돌을 거두네요. 네, 뭐 초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백홍석 선수가 가장 먼저 가리킨 것은 여기 막아둔 수로 바로 끊어왔으면 어렵지 않았느냐. 타협이 된 순간에는 좀 괜찮다고 본 것 같은데 근데 네. 사실은 여기 끝내기 굴복시키려고 했으면 좀 더 미세했을 겁니다. 그 선수는 중앙 쪽 승부처를 바로 짚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킥스는 일단 이겨놓고. 네, 뭐 진일사 네. 대천명이라고 하나요? 우선은 할 수 있는 네. 최선의 승부를 펼치고 다른 팀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경우의 수는 이제 킥스가 이겼기 때문에 두 팀이 모두 승리한다면 BGF와 한국물가정보죠. 그러면 킥스는 그렇습니다. 개인 승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네, 일단 그렇게 되면 나머지 두 팀이 8승이 되기 때문에 킥스는 탈락이 되고요. 둘 중에 한 팀이라도 진다면 네. 또 킥스는 포스트 시즌에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같은 7승 7패라면 네. 개인 승수에서 앞서는 킥스가 올라가게 되고요. 네, 백홍석 선수의 승리입니다. 아,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1, 2, 3지명이 다 승리를 해주네요. 네, 아마 네. 그 심적인 부담들이 적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네. 팀의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해주니까요. 네. 다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네. 것 같아요. 자,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스코어는 3대 0이 됐고요. 자, 이어서 4구과 5구 이어드립니다. SK엔크림과 킥스의 경기입니다. 일단 킥스는 3대 0으로 승리를 결정지은 상황이고요. 박민규 선수와 강승민 선수의 대구. 자, 백이 도처의 실리를 바쁘게 이제 차지해 놓고 네. 중앙에서 수습을 하는 바둑인데 우선 딱 보기에는 흑의 공격이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돌들이 지금 흑의 공격 대상이었다면 이 돌은 거의 이제 공격권을 벗어났거든요. 지금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지금 역습을 간 거예요. 이 네. 수는 다음에 쉬우는 수를 보고 있어서 흑이 달아나면 지키는 게 아니라 역으로 네.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지금 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고 있죠. 네. 흑의 입장에서는 뭔가 전투가 번져서 좌상 쪽까지 번져서 좌상 쪽의 백을 괴롭히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당장은 이 석점 처리가 흑의 급선무입니다. 우선 처리 자체가 쉽지는 않네요. 뭐 까딱하면 잘못하면 단명국이도 될 수도 있는 진행입니다. 백이 여기서 계속 스톱을 하지 않고 쭉 가면 네.
결국 흑의 입장에서는 좌변 쪽 수를 늘려놓고 하변 쪽과 수상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 수상전의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네. 어느 한쪽이 잡히면 그대로 끝입니다. 보통 프로기사들의 바둑이 극적 타협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자, 이거는 네, 백도 계속 가죠.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별로 드문데요. 없는데, 자, 이 바둑은 우선 흑이 갇혔고 네. 탈출구를 찾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흑을 가둬놓지 않고 흑을 풀어주는 순간 오히려 백이 갇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흑의 세력권 안에 지금처럼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처럼 지금처럼 계속 몰아붙이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이 타겟책입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된 건가요? 네, 뭐 젖히면 네. 거의 그쪽 길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바깥쪽에는 네. 백이 무결점이고 결국은 이쪽 수상전밖에 없거든요. 흑도 돌아갈 길은 없고요. 네. 자, 이거 네.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이었습니다. 호구 치는 것도 절대고요. 네. 이게 거의 외길 수순인데 이 수상전이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최대한으로 줄이면 백이 6수거든요. 조여가는 순간 6수죠. 수를 늘리는 수가 없다 보면 이제 백이 5수가 된 상황에서 흑의 수를 조여가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표면상으로는 흑도 5수인데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 이 하변 쪽, 이 좌변 쪽 수를 바로바로 메워가는 게 쉽지가 않아서 네. 아, 뭔가 변화를 구하네요, 여기서. 이래서 이제 타협이 되고 이루어지고 뭔가 그 극단적인 외길로, 극단적인 낭떠러지로는 보통 잘 안 가는 게 지금처럼 백이 이 길을 선택했더라면은 정말 한 수 차의 수상전으로 가는 외길 수순이었는데요. 괜히 또 기대를 했잖아요. 자, 우선은 젖힌 것은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면서 수상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흑이 뭔가 좀 멋들어진 수순을 찾아낼 수 있다면 네. 바로 갑니까? 지금 봉쇄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엄청난 강수입니다. 여기를 단수 치면 흑이 우선 갇히기는 하는데 이어서 바깥쪽 탈출을 노리고 들여다보고 이쪽 연결고리가 있다. 흑도 상당히 떨리는 길이긴 하지만 백이 이 흑 넉점을 삼키지 못하는 순간 양쪽으로 완전히 차단돼서 이건 백이 파탄이거든요. 양쪽 모두 위험해지고 흑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돌이 네. 사는 순간. 자, 그쪽으로 갑니다. 일단 강승민 선수의 손길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데요. 백이 해결해야 될 약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여기 뛰어나가는 순간 당장 끊을 수가 없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네. 바깥쪽으로 우선 막아야 돼요. 막는 방법이 이렇게 막는 건 당장 또 끊겨서 문제입니다. 이쪽이 잡히죠. 네. 그러면은 이 약점과 바깥쪽 탈출구를 동시에 보강하기 위해서는 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이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역시 백이 잘 안 되네요. 자, 다시 한번 뭔가 비트입니다. 정상적인 수로는 안 된다고 본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최소한 네. 흑이 이제 와서 타협을 외치더라도
백이 네. 백이 뭐 강하게 나설 수 있는 이제 백에게 발언권은 별로 없습니다. 흑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더 강하게 둔다면 이렇게 두는 것까지 지금 가능하고요. 흑이 칼을 뽑느냐 아니면 여기서 네. 병사를 걷어들이느냐. 일단 시간을 쓰나요? 아, 네. 이건 쓰네요. 쉽게 둔다면 그냥 끊고 네. 하변 쪽 살려주고 공격 목표를 중앙돌로 바꾸는 게 흑의 첫 번째 이제 좀 간명한 선택이고요. 계속 이 총공격을 외친다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있는 것은 여전히 이 교환만 되었을 뿐 이 수단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괴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강승민 선수가 칼을 뽑으면 우선 백이 상당히 괴로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타협이네요. 타협을 해도 백이 괴로운 거는 매한가지이긴 한데 이거는 백도 이제 우선은 탈출구, 우선은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중앙이 문제가 되겠군요. 이제 흑의 공격 목표는 이돌이 됐죠. 네. 백이 괴로운 것은 지금 뭐 흑이 끊을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는데 이돌을 돌봐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흑이 다시 여길 끊어가면 하변이 아직도 미생이라는 점이 백이 괴롭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꼬리는 떼어주더라도 이 돌들이 빨리 위쪽까지 손을 잡자는 뜻이죠. 지금은 석점, 꼬리가 좀 덩치가 큰 꼬리이긴 한데 이렇게 떼어주더라도 빨리 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무거워지면, 몸이 무거워지는 순간 네. 위쪽과 손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흑이 꼬리만으로 만족을 할까요? 그리고 꼬리가 너무 토실토실한 꼬리라서 네.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전체를 잡으러 늘어서 전체를 일곱, 여덟. 용서치 않고 전체를 잡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아, 이 네. 정도로. 이 정도면 흑도 실리의 균형을 좀 맞췄을까요? 뭐 수학은 상당히 크게 올렸죠. 네. 그리고 여전히 여기 끊어서 계속 괴롭히는 맛도 남아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곱. 자, 백은 빨리 이도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어서 출혈은 큰데 이렇게 하고 우선 재정비를 한 다음에 집으로 가는 쪽으로 노선을 빨리 정해야 됩니다. 네. 자꾸 여기서 흑이랑 부딪혀서 전투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중앙은 계속 흑의 발언권이 강한 곳이고 사실 이것도 약간 위험한 게 아닌가. 빨리 연결을 해야 네. 되는데 더 확실하게 뒀어야 되나요? 흑이 여기서 이제 하변을 정리를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받아주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흑이 집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입장 표시를 해서 끝내기 승부가 되는데 뭐 가령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 차단해서 가는 것도 흑에게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여기 자체로 이렇게 조여 붙이면 이도 생사 자체가 지금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아, 여기저기 백이 바쁘네요. 네. 사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말 살기만 하려면 이렇게 두고 이 약수를 두고 이렇게 네.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상대에게 철벽 헌납하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게 많이 당하고 쌈짓 뜨고 사는 거라 너무 괴롭고 좀 버티는 수 있고 여기서 2점 불사를 외치기엔 뭐 백이 워낙 떨립니다. 이거는. 측도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네. 뭐 어떤 쪽이든 좀 개운치 않은 선택이 되겠네요. 여기가 또 백의 입장에서는 불운한 것이 보통 네. 축 장문이 안 되면 이도를 가둘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단수 쳐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을 해두더라도 네. 흙이 빠져나가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버텼죠, 지금은. 이제는 백의 입장에서는 뭔가 잃을 것이 없어요.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상전으로 가서 승부를 보면 그거대로 그냥 그래 끝을 보자라는 거고 받아준다면 네. 공짜로 우선 집으로 득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수습책을 강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수상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흙이 네. 그쪽으로 가네요. 잠깐 타협이 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험악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은 백이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큰 그림이라면요? 여기는 이미 수상전은 백이 잘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잡았다고 보면 다음에 흙이 따내고 이었을 때 백이 5수거든요. 잘 안 되면 큰 그림이 있나요? 5수면 네. 이곳도 백이 조여 붙였을 때 지금 표면상으로는 흙이 5수입니다. 네. 그러면 흙이 먼저 두면 여기를 잡겠죠. 백이 다 잡힙니다. 네. 그런데 이제 큰 그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걸 다 버리고 네. 대신 여기가 다 조여 붙이는 게 선수로 듣는다면 이쪽에 나와서 뭐 끊거나 해서 좌상 쪽을 크게 공격하는 게 지금 취할 수 있는 백의 최선인 것 같아요. 뭐 늘어야 되나요? 늘고 나서 아무튼 이쪽 약점을 이용해서 좌상을 크게 괴롭혀야 됩니다. 네. 이미 잡히긴 잡혔어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군요. 네. 뭐 꼭 되서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네. 이 길밖에 없습니다. 5, 6, 7, 8, 9. 이랬을 때 백이 고지고대로 그냥 이쪽 수를 메워주면 네. 흙이 여기를 메워주면 백은 순조롭게 다 조여붙이는 수를 선수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까지 선수로 하고 네. 이곳을 뭐 나와서 한쪽을 끊는다든지 해서 괴롭힐 수가 있는데 흙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버티는 것은 조여붙임마저도 당하지 않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익기도 필요하고 약간 이제 우세하다고 생각된다면 좀 떨릴 수도 있어요. 네, 좌상 쪽으로 지금 칼을 겨누죠. 이 돌은 이미 잡혔고 좌상은 전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인가요? 지금 흙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네. 막으면 여기를
뚝 끊어서 이것은 백도 수확이 꽤 커요. 물론 흙도 귀는 살지만 없던 집이 꽤 많이 생깁니다. 그것도 양쪽이 약했던 돌이 네. 이만큼 집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걸림돌이었던 본인에게 부담이었던 돌을 그냥 깔끔하게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집은 원래 백이 많았으니까 이 정도면은 끈내기 승부로 갈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흙이 버틴다면 이렇게 두고 전체 4할 승부가 되는데 이건 흙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은 이쪽 길로 가네요. 이거는 백이 처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상당히 괴로운 곳이 많은 바둑이었는데 그냥 괴로웠던 것을 그냥 다 버려버리고 네. 혹을 그냥 떼버린 것 같아요. 아프긴 하지만 좀 혹을 떼버리고 네. 다른 곳에서 이득을 얻어서 지금은 이제 집승부, 끝내기 승부로 이끌고 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엷은 돌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상대에게 집은 많이 헌납을 했지만 여기 잡은 것이 흙이 한 30집 정도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득본 게 한 20집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남아있는 게 우선 백은 뿌듯합니다. 잡는 게. 아. 그러니까 흙이 한 30집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서 한 20집 득을 받고 원래 백이 집은 많았고 이건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뭔가 백이 망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군요. 바둑이 참 묘한 것이 흙이 잡지 않는 것이 잡는 것보다 낫다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백이 버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네. 흙은 잡았는데 왠지 개운치 않고 지금은 흙이 유리하다고 말하기 쉽지 않겠네요. 네, 지금 그냥 나 있는 집으로는 흙이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고요. 지금처럼 우중한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기 둔수는 아주 잘 둔 것 네. 같아요. 막아주면 이런 식으로 여기 눈에 보이지 않던 집을 네. 만들어가야 됩니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집 모양을 좀 봐야겠네요. 네. 당장 눈에 보이는 실리는 지금은 백이 많고요. 네. 여기 흙이 최대한 살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가 뭐죠? 좀 여기 있는 게 지금 선수라고 본 거네요. 단수가 있어서. 그렇죠? 흙이 두는 것과는 큰 차이라고 본 건데 자, 문제는 흙이 여기 한 수에 못 살립니까? 이렇게 되면 살아나오거든요. 그럼 살려줘도 여기가 크다고 맞나요? 하변은 다시 또 하나, 둘, 셋, 넷, 여기 살려 나오는 것도 엄청나게 큰데요. 흙이. 일곱, 여덟, 아홉. 박민규 선수가 좀 냉정했어야 되지 않나. 중앙을 막은 대신 흑은 석점을 살아간 건데요. 우선 집도 엄청나게 많이 깨졌습니다. 원래 잡았던 돌이 다시 살아갔고 대신 네. 중앙 흙의 가능성은 지워졌고 그것과 이 석점을 맞바꾼 건데 그래도 중앙은 확실한 집이 아니었고 석점을 잡은 모양은 확실한 집이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교환을 하면서 흙이 아주 속 시원해진 것은 네. 이 교환을 해주면서 더 이상 조여 붙이면 안 당해도 된다는 거죠. 원래는 다 백이 조여 붙일 수 있었는데 이제 백의 수가 두 수밖에 안 돼서요.
14라운드 1경기 SK엔크림과 킥스의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SK엔크림과 킥스의 경기입니다. 14라운드 1경기 박민규 선수와 강승민 선수의 대국인데요. 네, 지금 네, 백이 여기를 하나 교환을 해두고 나리자니까 밀고 한 칸 뛰었습니다. 지금 백이 마음이 급한 것이 네, 여기가 두터운 자리인 것은 확실한데 잡았던 돌을 살려줬고요. 급한 곳이 많아요. 여기 정말 치고 싶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거기가 좀 불안한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 버티네요. 주임 당하면 네, 여기도 쌈짓 뜨고 살아야 되고 여기 쌈짓 뜨는 순간 또 흙이 이쪽에 손이 오면 이 돌도 결국 나중에 쌈짓 뜨고 살아야 되고 여기도 결국 그러니까 세 군데를 돌아가면서 당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못한 것은 네. 넘어가는 것이 크긴 합니다만 여기를 당하면 백이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막았지만 다시 흙이 머리가 나오면서 중앙 쪽 가능성이 생겼고 이 돌은 그냥 살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버틴 겁니다. 좀 체면을 살린 수라고 봐야겠네요. 네. 네, 근데 거기가 따끔해요. 우선은 따끔따끔합니다. 당할 곳들이 줄줄인데요. 뭐 사는 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네. 막으면 이렇게 집을 내면 우선 여기도 물론 나중에 흙이 패로 건너가긴 하겠지만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흙이 있더라도 양쪽 모두 사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다 조연부침 당하면 뭐 여기 두 집 아니면 세 집, 여기 두 집 아니면 한 두세 집 다 그렇게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바둑의 또 하나의 미해결 문제는 아까 1곡도 비슷했지만 흙이 패감이 많으면 언제든지 여기 네, 젖히고 2단 젖혀서 패를 결행하고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할 때 지금은 흙의 흐름이라고 봐야겠네요. 지금 한번 다시 집을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은 여기 늘어서 도도 흙이 좋네요, 바둑이. 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도 백이 쌈짓 뜨고 살아야 되죠. 여기 두고 스스로 두 집을 만들어서 살아야 되고 지금은 그냥 여기 굴복시키고 굳이 이쪽을 두는 게 아니라 늘어서 쉽게 정리를 해도 흙이 좋습니다. 네, 결국 원래는 백이 버리는 대신 좌상 석점을 잡으면서 집으로 큰 득을 취한 건데 네, 여기를 선택했다가 이 두터운 곳을 선택했다가 그 집이 그냥 다시 쌈짓 뜨고 살고 이쪽 집도 다 없어졌어요. 박민기 선수 마음이 바쁩니다. 집으로는 지금 강승민 선수의 머리에 가려져 있지만 하변 잡는 게 16집짜리 끝내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은 중앙을 향했는데요. 여기서 네,
선수로 모양을 잘 정리를 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16집을 둬도 흙이 이런 데 와서 네. 흙집 불어나면 승산이 없다고 본 거고요. 중앙은 안팎으로 차이가 나는 자리니까요. 네. 7, 8, 9.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거 득인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받아주어도 나중에 어차피 백이 여기를 지킬 시간은 없고 하변 끝내기 할 때 언제든지 밀면 되는데 굳이 두었다가 백에게 만약에 이수가 성립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아, 여기를 두면 넷, 아예 다 잡으러 가버리겠다. 일곱, 여덟, 아홉, 참아두네요. 네, 지금은 간명하게 처리를 해서 흙이 계속 우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네요. 여기가 16집짜리 끝내기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는 왜 안 땅에 넣죠? 깜빡한 건 아니겠죠, 여기? 아, 설마요. 뭐 여기도 선수입니다. 지금은 네. 전체 대마가 아직 미생이라서 하변도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는데. 네. 이제 두나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뭔가 계속 버텨가죠. 지금 네. 여기 16집짜리라고 반상 최대인데요.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때 두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무슨 일이 안 받으면 남아요? 사실은 네. 뭐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전체 이제 이 전체 대마 있죠. 여기 젖히는 수 선수에서 굴복시키고 아, 여기를 다 붙여서 만약에 받아주면 셋, 전체를 차단해서 전체 사활의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겁니다. 일곱, 여덟, 보통 바둑이 유리하면 근데 받아주게 네. 돼 있어요. 그 아까처럼 가면은 사실 뭐가 뭔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백이 이제 흙의 심리를 이용해서 날카롭게 득을 본 겁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유리한 입장에선 떨리겠군요. 네. 본인의 이제 계산과 달라지고 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 변화가 나오면
지금처럼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마지막 하나, 둘, 더 가나요? 하변은 계속 안 둘 생각인가 봐요. 여섯, 일곱, 가네요. 손은 상중앙 뭔가 쪽으로 네, 여기 더 갔었는데요. 굴복시키고 싶은데 네. 근데 지금은 이곳이 또 워낙 큽니다. 여기를 이으면 상변도 집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변 쪽 사활도 계속 조여 붙이면서 집으로 득을 볼 수가 있고요. 형세는 뭐 반면 10집의 흑돌 차례 정도? 여기를 두면 반면 10집이고 흙이 또 흙이 오히려 두터운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두터운 반면 10집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 정도라면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죠. 네. 아홉, 똑같은 반면 10집이어도 네. 백이 두터워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반면 10집과 지금은 흙의 즐거움이 많은 반면 10집. 그 즐거움이라면 뭐 이런 곳 패를 언제든지 거의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흙의 권리. 또 이쪽을 이으면 우변 쪽과 상변 쪽을 조여 붙일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흙 쪽의 즐거움이 많은 바둑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런 수들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흙 입장에서는 이 패는 거의 다 굴복을 시킬 수가 있는데 패감은 없애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패가 아니더라도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은 맞습니다. 반면 10집도 뭐 차이가 좀 더 나겠네요. 꽤 여유가 있네요. 박민희 선수가 이 버린 선택은 아주 현명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개가로 집바둑으로 이끌고 가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수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대책을 찾아냈더라면 아마 미세한 바둑까지 이끌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길 두고 버틴다고 버틴 게 네.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당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여기 쌈지 중앙대마도 거의 쌈지 뜨다시피 하고 살고 이게 집으로뿐만이 아니라 두터운 면에서도 이 석점이 살아있고 또는 백이 잡아있고 엄청나게 차이가 컸습니다. 이 돌이 살아가면서는 승부가 났던 네.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뒤로 받아서는 좀 힘들다고 본 건가요? 뭔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여의치 않다라고 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냉정하게 받았으면 긴 승부였을 것 같아요. 획도 중앙을 만들어야 된다는 숙제가 남았으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 지금은 둘, 셋, 차이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거기가 크긴 크죠. 네. 네, 뭐 이미 적은 차이가 아니라서 두 선수 간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네, 박민기 선수가 네. 강승민 선수에게는 뭔가 좀 통하지 않는 게 있나 봅니다. 또 또래들만의 뭔가 그런 미묘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두 선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명도 같고 올해 성적도 현재 이바둑을 제외하고는 같고 네. 나이도 같고 또 뭐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네. 랭킹이나 뭐 바둑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비슷하고요. 네. 바둑 리그에서 걸어온 길도 비슷하고. 아홉, 두 선수는 계속 판 전체를 둘러보면서 좀 개가를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킥스 선수들이 정말 부담이 될 수 있는 라운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신무장이 잘 돼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킥스가 정말 잘 나가다가 계속 네, 미끄러졌거든요. 연패를 당하면서 네. 그리고 이렇게 좀 극한의 상황에 처하다 보면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뭔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는 뭐 팀의 1, 2, 3 지명 앞에 3승을 딱 거둬주고 네. 흔들리지 않고 실력 발휘를 하니까 정말 진인사 대천명이네요. 이제 뭐 킥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승부를 펼쳤고 네. 네, 남은 이 다른 팀들의 결과를 지켜보게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남은 팀들은 이 경기를 이 TV로 지켜보면서 부담감이 2배가 됐을 거예요. 네. 이제 BGF와 네. 물가 정보 응원을 오늘 SK 응원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내일 또 바로 BGF가 경기를 치르는데 네. 내일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14라운드 4경기 정말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까지 가야 결정이 돼요. 네. 내일 BGF가 포스코 캠텍과 경기를 치르는데 사실 뭐 선두팀이 얼마나 악착같이 둘까 싶기도 하지만 포스코 캠텍도 나름 사정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만약에 패하면 네. 2위 팀에게 자리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직행 티켓이 또 걸려 네, 있거든요. 엄청 중요한 판이죠. 강승민 선수는 계속 개가하네요. 지금은 네. 사실 여유는 좀 있는데 안 미세한데 계속 앞에서 개가하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뭐 그거는 아닌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네. 넘어갑니다. 지금은 그래서 10집 바깥쪽 네. 차이기 때문에요. 뭐 의미가 그리고 없다고 뭐, 판단을 했고요. 네. 크게 변화를 구할 곳이 없으니까요. 네.
네, 강승민 선수의 승리입니다. 킥스는 안 그래도 승수가 많은데 네. 오늘도 또 많이 챙겨가네요. 삼 대 0으로 앞서고 있던 가운데 강승민 선수가 또 승점을 더합니다. 4대 0이 됐네요. 자, 이제 양 팀의 경기 마지막 한 판 남겨두고 있는데요. 정서준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바둑도 많이 정리가 돼 가네요. 네, 그리고 이 바둑도 상당히 치열했던 한 네. 판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우상과 좌상의 우하와 좌상의 느낌도 네, 뭐 바꿔치기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가 하는 중이신가요? 네, 얘가 하고 있는데 그래프가 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좀 큰 차이는 아닌데 흙이 확실히 두텁긴 하네요. 네. 좌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단수를 치고 먹여쳐서 이렇게 잡는 끄내기가 백에게는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바둑도 한 10집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퓨처스 리거들에게 여덟. 가장 공평하게 이렇게 등판 기회가 돌아가는 팀이 아마 킥스 팀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서준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정서준 선수는 사실 이 아마추어 시절에 많은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네. 프로가 돼서도 상당히 이 초창기에 좋은 성적을 거둬서 랭킹이 상당히 높게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네. 조금 떨어져 있지만 20위권 중반대로 진입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네. 이제 50판 판수를 채울 때 거기서 이제 초창기에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렇게 높은 랭킹으로 진입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실력파 기사다라고 할 수 있겠고 아직까지 뭐 큰 무대에서 뭔가 보여준 것은 아직은 없지만
상당히 강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흑의 승리는 부동이고요. 여기도 이쪽으로 먼저 먹여쳐서 공배를 채워 놓으면 나중에 여기까지 흑의 권리 선수가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굳이 안 해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따내면 결국 여기까지 굴복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먹여쳐서 나중에 이 패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수가 되고요. 네. 둘, 셋, 이 패 굴복을 시키는 것을 소홀히 했다가는 공배가 채워져도 안 놔도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넷, 거의 딱 반면 열집에서 오히려 흙이 조금 더 두터운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버팁니까? 지금 이 패를 버티고 있어요. 사실 흙이 굴복시킬 수 있었던 자리인데 네. 여기를 딱 먼저 굴복시키고 우변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뭐 그거는 백의 패배가 워낙 딱 보이니까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버틴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패를 들어가고요. 만약에 백이 2패를 버텨낼 수 있다면 많이 달라지나요? 승부까지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네. 자, 홍성진 선수는 팩감에 자신이 있다는 뜻인데 백도 팩감은 적지 않아요. 여기 2개 있고 네. 중앙 쪽이 사실 흙이 이 대마가 이제는 걸려 있어서 뭔가 백이 차단하자고 하는 백감이 몇 개가 있습니다. 흙은 패를 저도 한 집 손해니까 그냥 다른 곳 끝내기 2군데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긴 하지만 이미 백이 큰 끝내기를 하나 차지를 했기 때문에 역으로 셋, 이 넷, 패를 흙이 이기지 못한다면 집으로는 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눈에 보이는 백의 팩감은 1개, 2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 몇 개 나오긴 나오는데요. 일곱. 흙은요? 흙은 여기 지금 1개 쓰고 있고요. 2개. 백이 이쪽 백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 붙이는 것도 백감으로 들을 수가 있고 손에 빼지만 일선 젖히는 것도 백감. 네. 백이 중앙 백감을 좀 아낌없이 사용하면 패는 백이 이기고요. 흙은 그냥 끝내기 2군데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백이 집으로는 좀 득을 하나, 봤어요. 셋, 그렇게 큰 끝내기가 남지 네, 않았으니까요. 약간이나마 백이 집으로 득을 보지만 네. 승부와는 무관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전히 하나, 백이 패를 이겨도 흙이 그냥 끝내기 해도 한 네. 10집 차이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패의 이 결과 여부가 승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팩감은 백이 많고요. 지금 그냥 여기 밀고 들어가는 끝내기를 하고 네. 굴복시키고 먹여쳐서 굴복시키고 네. 그냥 장끝내기로 들어가면 반면 9집 또는 10집 승부 같아요. 홍성시 선수는 패를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팩감이다. 여기가 왜 팩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기가 팩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거는 집으로 크니까 네. 그냥 받아라 이거죠. 일곱, 여덟. 그냥 안 받네요. 사실 여기도 크니까요. 이것도 3집 반짜리 끝내기거든요. 여기는 1집, 2집.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병과 이쪽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뭐 그냥 이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맞고 흑이 선수 끝내기 하는 진행이 되겠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이쪽이 좀 큰 의미가 있네요. 여기가 백이 여기를 막으면요. 네. 나중에 흑이 이쪽을 젖혀 이었을 때 전체 백이 안용이 여기가 하나밖에 없다고 본다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흑이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하나 백이 가입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이 이 안에서 안형을 만들자고 할 때.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정확하게 보고 있네요. 여기를 젖혀두고 집이 날 수 있는 공간을 다 없애놓고 젖혀 이으면 나중에 이곳은 가입수가 필요합니다. 네. 네. 정서준 선수가 돌을 거뒀네요. 자, SK는 네. 영봉패에는 면했고요. 올 시즌은 좀 아쉬운 결말이긴 하지만 홍성지 선수가 팀의 유일한 1승을 거뒀습니다. 네, SK 잉크리는 시즌을 마무리 지었네요. 네, 홍성지 선수의 승리입니다.
경기 최종 스코어는 1대 4로 킥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아, 정말 중요한 판 이겼습니다. 네, 킥스 네. 선수들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라운드였음에도 실력 발휘를 잘하고 정신무장이 상당히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지켜보고 있는 BGF 팀과 한국물가정보가 굉장히 이 상황을 싫어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이제 부담이 BGF와 물가정보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어떨까요? 킥스가 그래도 승리를 거둔 상황에서는 좀 유력하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뭐 두 팀 중에 한 팀이 패한다면 네. 올라가게 되니까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또 인터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승리를 거둔 킥스 팀 만나보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어쨌든 좀 홀가분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홀가분하지는 않고요. 이번 주 경기를 또 열심히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뭐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번 경기 하기 전에 이기면은 그래도 한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초조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김지석 선수, 일단 오늘 바둑 어떠셨는지 좀 총평 부탁드릴게요. 네, 초반에 좀 안 좋게 시작했던 것 같고요. 네. 좀 중반에 잘 풀려서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했고 끝까지 네, 좀 많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반에 뭐 좋긴 좋았지만 뭐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좋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잖아요. 혹시 경기 전에 뭐 감독님이나 아니면 선수들끼리 좀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또 마지막 라운드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경기라 그 제가 단톡방에 별로 원래 말이 없는데 그냥 다들 화이팅 하자고 네.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좀 별로 없어서 네, 그랬습니다. 선수들이 네. 뭐 바둑으로 보여줬네요. 네. 어쨌든 네. 주장으로서 굉장히 든든한 네.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자, 감독님 그리고 김지석 주장 이제 각오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감독님부터. 네, 네, 일단 중반에 성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네. 4연패라는 이 연패에 빠지면서 네. 정말 뭐 마지막까지 온 것 같고요. 네, 마지막 경기에서 그래도 선수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바둑을 다 이겨줬고 네. 어떻게 보면 또 대승을 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포스트 시즌에서는 선수들이 잘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김영상 감독이나 한종진 감독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희가 13라운드 때인가요? 화승 네. 씨하고 이제 대국을 할 때 저희 팀이 졌을 때 굉장히 기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도 한번 굉장히 기뻐해 보고 싶습니다. 네. 자, 김지석 선수도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팀에게 이제 다음 라운드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 뭐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 네. 뭐 조금 네, 조심스럽긴 한데요. 또 저희 팀이 또 뭐 좀 4연패도 당하고 또 뭐 4연승도 하고 좀 기세를 좀 많이 타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지막 판 뭐 좋게 마무리했고 네. 또 다른 팀이 도와줘서 혹시 올라가게 된다면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올라가게 된다면 또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확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참 멘트하기가 말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애매하네요. 네. 네. 자, 다른 팀들 참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싸워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일단 내일 오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BGF에게도 포스코 캠텍에게도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다. 네. 자, 조한승 선수와 최철환 선수의 대결, 또 네. 김승재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결, 한 판 한 판 다 상당히 만만치 않은 대결이고 네. 또 두 팀 모두 좀 부담감을 안고 싸워야 되는 네. 그런 라운드입니다. 자, 내일 경기 역시 누가 부담감을 떨쳐버리느냐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BGF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목진석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